41년 전 오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국민이 맡긴 총에 의해서, 칼에 의해서 사라졌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될 국가가 국민이 맡긴 총과 칼로 국민들을 살상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될 한국 근대사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철저하게 진상이 규명되고 책임자들에 대한 책임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반드시 물어지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가신 분들께 죄송합니다. 네, 지금 혹시 이제 전직 대통령하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도의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고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대통령께서 결정하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개헌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신가요? 국민들께서 먹고 사는 문제로, 집 문제로, 시직 문제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민생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국대전을 고치는 일보다 우리 국민들의 부줄미, 이집이 훨씬 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김영환 전 의원이 5.18 유공자들에 대해서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것에 대해서 광주 정신에 대한, 5월 정신에 대한 모욕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광주 학살의 그 주체들이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입으로는 반성을, 사죄를 말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광주 5.18 민주항쟁을 폄하하고 차별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중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유일한 유공자가 광주 민주화운동 유공자입니다. 다른 국가유공자들에 대해서는 온갖 명목의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광주 민주화 유공자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아무런 지원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부정입니다. 광주를 진정 존중한다면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그리고 광주의 학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반성한다면 차마 인간으로서 그런 소리는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가 폭력에 대해서는 이제 공소시효를 제재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나요? 혹시 구체적인 생각이나 좀 있으실까요? 세월이 가면 다 잊혀지고 세월이 가면 책임도 면한다는 생각을 최소한 국가폭력 범죄에서는 할 수 없게 해야 합니다. 이런 국가폭력 범죄가 계속되는 이유는 권력을 가진 그 시간만 지나면 세월이 지나서 처벌도 할 수 없고 억울한 사람들은 배상도 받을 수 없는, 그것은 바로 부정입니다. 세계에서도 나치 전범에 대해서 지금도 추적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시는 한중 권력을 위해서 우주의 무게를 가진 사람들의 목숨을 내치는 그런 폭력이 사라지게 하는 길입니다. 네,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5.18 추모제에 처음으로 보수정당,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 정은총 의원과 선우정 의원이 초청을 받아서 참석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분들의 반성이나 또는 사죄가 진심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모 의원의 광주 민주화운동 유공자에 대한 아주 소액의 생활고를 겪는 그분들에 대한 지원을 그렇게 폄훼하는 것을 보면 그들이 결코 진심이 아니라는 그런 의심이 듭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그만됐다고 할 때까지 진심으로 사죄해야 진정한 화합과 용서가 가능합니다. 표를 위해서 자신들이 저지른 과거의 그 폭력, 그 잔인한 행위들에 대해서 사과나
반성 진심이 아니고 그분들에 대한 작은 지원과 배려조차 그렇게 폄훼하고 유공자에 대한 차별을 용인하는 걸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진심이 아닌 그야말로 표를 얻기 위한 교원 영색으로 보여집니다. 진짜 반성하시고 사과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자가 아닌 유튜버가 그 말씀 저 기자분들 죄송합니다. 기자분들 질문 더 한 번만 기자분들 질문 먼저 돕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신 기자분들 계십니까? 혹시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은 광주의 희생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꾼 역사적 사건입니다. 저도 사실은 광주 5.18 민주화 운동 당시에 공장에서 일하던 소년공이었는데 제가 언론에 속아서 광주 민주화 운동을 폭동으로 알고 우리 이 억울한 피해자들을 폭도로 비난하는 2차 가해에 참여했습니다. 실상을 알고 나서 개인적 영달을 꿈꾸던 한 청년이 다시는 이런 국가폭력 범죄가 없는 공정하고 공평한 나라 만들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게 돼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광주는 저에게 새로 태어나게 한, 새로운 삶을 살게 한 사회적 어머니라고 말씀드립니다. 광주는 우리 온 국민의 마음 속에, 역사 속에 살아있을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과 폭력이 없는 사회를 만드는 안타까운 토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을 약간 해도 될까요? 예, 녹음이 1980년 안 9월 될 텐데. 18일 날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똑같이 5.18을 겪었고 추석전도 뭘 발표도 됐는데요. 그때도 이 지사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광주는 외부에 폭도들이나 간첩들이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언론은 지금 2021년 이 시간에도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수구 보수 언론들, 편파적인 언론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이 있으면 딱 한마디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장치는 언론입니다. 주권자인 국민들이 합리적인 주권적 의지를 표출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데 이 주권자들의 판단을 흐리도록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는 민주주의를 망치는 범죄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언론이 정말로 교과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국가 권력의 제4부로서 제대로 된 정론 집필을 하게 하는 것이 이 나라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입니다. 함께 노력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핸드폰 치우세요. 네, 저 한번 들어갈게요. 네, 됐습니다. 자, 여러분. 카메라가 좀 흔들리는 거 양해해 주세요.